사실은 저는 이 주제만 갖고도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의미까지. 이제 방송 인트로로 아마 나가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근데 대통령들의 코리안 시리즈 시구는 뭐 있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데 뭐 전두환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 생긴 지 첫 게임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예, 그렇죠. 그 프로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에 나와서 시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니 꽥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김성한 선거전에서 김성한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김웅룡 감독도 같이 그 포함돼 있는 시구만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시구를 하고 나서 관중석에서 직접 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경기를 다 보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 첫 게임에 시구를 했다. 아, 프로야구의 영광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야구 동호회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 진짜 선수들 나와서 하는 게임에 시구를 해. 그렇죠. 대학 때 그 대학 팀 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서전 보면. 정말 놀라운 배려는 사실은 홈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팀 유니폼 입고 나와서 시구하는 게 보통 상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고 대통령이랑 위치가 있잖아요. 예. 일개 연예인이 아니잖아. 예.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나와서 시구를 하시는 거 보고 이것도 정말 배려를 하는구나. 또 그런 게 있어요? 파란색 코리아라고 써 있는 점퍼. 또 야구 매니아가 아니면 또 안 보이는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끝까지 다 보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KTX 타고 가실까요? 자가용 타고 가실까요? 비행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가 아닐까요? 그럴까요? 예. 실제로 야구장 안 가보신 분? 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처에만 가봤어요. 시끄럽구나. 이걸 확인했죠. 오늘 광주의 그 챔피언스 필드라고 하는 곳은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메이저리그식으로 깨끗하게 잘 지은 구장이거든요. 근데 광주의 인구가 130만 좀 돼요. 근데 올해 기아가 시즌을 1등으로 끝내면서 1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사실 부산하고 또 규모가 다르고 예. 서울에 홈팀이 2개가 있잖아요. LG랑 두산. 서울은 인구가 1000만입니다. 인천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넥센은 목동에도 있고 수도권에 팀이 5개나 있는 거예요. 총 10개 팀 중에.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지역의 팀이 야구를 잘하니까 100만 관중을 돌파해 주는 거예요. 총 144게임에 딱 절반을 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세한 정보들은 어떤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매니아니까 알죠. 야구의 매니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항상 방송하는 시간이 야구 중계 시간하고 맞춰져 있잖아요. 야구를 보고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은 야구 매니아로서 꿈도 이루셨고 또 광주 분들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서로가 영광스럽게도 시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KBO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와서 아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나 시구할래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예. 그쪽에 제안이 오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야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씩 드리는데 3S 정책으로 탄생한 사실 프로스포츠거든요. 전두환 때. 네, 그런 이야기 있죠.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일본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5.18은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수백 명을. 근데 그 원한이나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 5.18 이후에 2년 만에 프로야구가 생겨요. 첫 원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9명이 야구를 하는데 그것도 페넌트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거의 날마다 게임을 하는데 고작 해태 타이거스의 선수는 14명이었다고 합니다. 투수 뭐 후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 첫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해요. 그 정도 자원 갖고. 그러면 광주 사람들은 모든 경기장에 가서 목포의 눈물을 부릅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한을 그렇게 달래갔던 건데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 프로야구를 단순히 3S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야구 매니아지만 이 방송 하면서도 느꼈던 거고 트위터를 열심히 할 때도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이 났어. 그래서 주말에 광화문으로 오세요. 민중총궐기 합시다. 근데 야구 중계를 보면 야구장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때 느꼈던 어떤 속마음에서의 그 불편함, 안타까움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마저도 어쩌면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주고 단순하게 스포츠를 즐겨 나는 투쟁할까 이게 아니고 투쟁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촛불도 켤 때는 켜는 거고 여가를 즐기면서도 즐기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냥 특정 스포츠의 용성 이런 게 아니고요. 산업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막 살아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가 몇만 명씩 날마다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산업적 요소가 됐다 이런 측면도 좀 고려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국민적으로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마장에 가서 시승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고객으로 베팅을. 자, 근데 어쨌건 그 처음에 김웅룡 감독이 나와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나? 네. 엠바고가 돌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한다고 돌았는데 오늘의 시구자로 전 해태타이거스 감독인 김웅룡 감독이 올라옵니다. 근데 김웅룡 감독도 그렇고 오늘 지금 같이 야구 보고 있는 김성환 감독도 그렇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고 그런 지지 선언이 사실 광주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께서는 대선 기간 내내 사실상 광주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호남 홀대론 같은 것들이 먹히면서 굉장히 한참 동안 빠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내려와 오셔갖고 굉장히 재밌게 야구를 보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묘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하러 내려왔다는 것도 묘하고 그 맞아주는 관중들도 굉장히 묘하고요. 그 내일 인터넷 게시물이 기대가 되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겠죠. 시구폼 분석해가지고 또 어떤 선수와 가장 비슷한가 막 이렇게 가지고 또 분석한 게시물이 나올 거예요. 정말 아쉬운 점은 시구가 좀 엉망했습니다. 패대기라고. 딱벌이였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긴장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시구하면 그냥 시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투수들 연습하는 곳에 가서 투수 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던지는지 가르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요. 근데 아마 대통령은 가르치기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설사 몇 번 알려줬다고 해도 야구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공을 잡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완벽한 실드를 져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야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야구공을 쥐는 악력의 힘 분배가 수도 없이 많은 볼을 던지면서 그게 나오는데 나는 잘 던지고 싶어. 야구 소년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꿈을 이뤘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잘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손에 그 악력이 굉장히 셌을 가능성이 높아서 패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긴장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그림을 꾸셨을 거예요. 야, 야구도 잘한다라고 꿈을 꿨는데 이게 패대기가 돼서 안타깝긴 한데요. 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네, 그렇지. 그래도 마운드 위에 투수 발판 쪽에서 서서 던져서 그 정도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까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던지는 거리가 18.44m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던지기 힘들어요. 저 같은 일반인을 빼고는 던지기 힘듭니다. 일반인 중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연세가 올해 60대 중반이에요. 저 정도면 잘하신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분명히 짤던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야구 공도 못 던져. 뭐 패대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공이 좌우로 스트라이크 존으로는 갔어요. 그게 좀 이게 낙차가 커서 완바운드가 됐지. 그건 진짜 긴장해서 그래요. 네. 지어본 사람도 압니다. 이거를 가볍게 몸을 풀어가지고 얼마만큼 힘을 넣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지면 너무 꽉 쥐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가 여러 가지 화제에 만발하고 있는데 촛불 집회 1주년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 소리냐? 뭐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가냐? 여의도에 있는 적폐 세력들한테 가자. 이런 논란이 지금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 측의 박진 그 사회자 그분 인터뷰도 해봤지만 그 시작에 대한 좀 비판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를 한 뒤에 그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분들이라 하면 어떤 분? 인터뷰했던 바로 그분들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예민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과거의 관행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뒤탈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의 적이라 된단 말이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용보다는 태도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자보를 만들 때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일단 걸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혁 힘내세요라고 만약에 그 문구가 써졌다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좀 돼요. 근데 올해 기아가 시즌을 1등으로 끝내면서 1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 사실 부산하고도 규모가 다르고 예. 서울에 홈팀이 2개가 있잖아요. LG랑 두산. 서울은 인구가 1000만입니다. 인천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넥센은 목동에도 있고 수도권에 팀이 5개나 있는 거예요. 총 10개 팀 중에.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지역의 팀이 야구를 잘하니까 100만 관중을 돌파해 주는 거예요. 총 144게임에 딱 절반을 홈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어떤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매니아니까 알죠. 야구의 매니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니 꽥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김성한 선거전에서 김성한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김웅룡 감독도 같이 그 포함돼 있는 시구만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시구를 하고 나서 관중석에서 직접 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경기를 다 보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 사실은 저는 이 주제만 갖고도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의미까지. 이제 방송 인트로로 아마 나가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근데 대통령들의 코리안 시리즈 시구는 뭐 있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데 뭐 전두환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 생긴 지 첫 게임에 이런 시구를 하고 막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야구 매니아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예, 그렇죠. 그 프로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에 나와서 게임에 시구를 했다. 아, 프로야구의 영광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야구 동호회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 진짜 선수들 나와서 하는 게임에 시구를 해. 그렇죠. 대학 때 그 대학 팀 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서전 보면. 정말 놀라운 배려는 사실은 홈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팀 유니폼 입고 나와서 시구하는 게 보통 상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고 대통령이랑 위치가 있잖아요. 네. 일개 연예인이 아니잖아. 네.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나와서 시구를 하시는 거 보고 이것도 정말 배려를 하는구나. 또 그런 게 있어요? 파란색 코리아라고 써 있는 점퍼. 또 야구 매니아가 아니면 또 안 보이는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끝까지 다 보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KTX 타고 가실까요? 자가용 타고 가실까요? 비행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 타고 가실까요? 헬리콥터가 아닐까요? 그럴까요? 예. 실제로 야구장 안 가보신 분? 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처에만 가봤어요. 시끄럽구나. 이걸 확인했죠. 오늘 광주의 그 챔피언스 필드라고 하는 곳은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메이저리그식으로 깨끗하게 잘 지은 구장이거든요. 근데 광주의 인구가 130만